없으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막 데이터를 내라고 하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실망감도 있었고. 그 은행원이셨잖아요. 네네네. 그 은행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갖기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좀 힘들었던. 네,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냥 사실은 은행을 3년 반, 이제 4년 좀 안 되게 근무하다가 네. 이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돈적인 부분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창구에서 돈을 거의 1억, 2억 이런 식으로 만졌을 때라 네. 그런 돈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이 있었고 어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외국계 생명사 그 공고를 봤어요. 그래갖고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 기업을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입사를 결정하고 네.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복리후생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처음에 6개월 과정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다시 관리자직으로 전향을 해주겠다고 하는 계약 부분이 있어서 입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영업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은행원은 안정적으로 정규직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근데 수입적인 부분은 네.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원보다는 수입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직업 선택할 때 은행원은 좀 안정적이라고. 안정적이죠. 근데 은행원도 영업이에요, 솔직히. 그쵸. 네. 그때 당시에 고가 평가도 카드 모집을 해야 되고 네. 적금 만기 예금으로 하는 그 전환율도 되게 높게 봐야 되고 이게 다 영업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은행원은 못해요. KPI가 워낙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사실은 낮기 때문에 영업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도. 은행원이셨죠? 뭐 택시 조합 가서 막 카드 유치하고. 진짜요? 예, 뭐 거리에서 지하철 가끔 보시잖아요. 지하철에 띠 두르고 맞아요. 홍보하고 이런 거 아침마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모니터링 평가 점수도 좋아야 되고 고객인 것처럼 오셔서 평가하는 분들 상대 확인해서 저희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시제 안 맞으면 남아서 시제 맞춰야 되고 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시제 맞추면. 네, 저희 있는 지점이 미아동에 있는 미아 상거리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 많아서 진짜 말일날 되면 전쟁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고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눈 관련해서 질환을 달고 있었어요. 그 돈을 만지다 보니까 눈을 자꾸 비비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안과를 엄청 다녔어요. 정말 사람들이 돈 더럽다 하는데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건조증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전 도저히 여기서는 엄마 몰래 그만둬갖고 빨리 취업도 해야 되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은 보험회사 다니는 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그렇게 따박따박 월급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달 그게 걱정스러운 것도 있었고 급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TM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콜로 영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막 실적이 엄청난 등락이 있거나 막 이러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일정 실적이 되면 이렇게 인센티브처럼 이렇게 기본급처럼 지급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면 이거죠? 은행원 하시다가 막 스트레스도 받고 이것저것 할 것도 사실 많은데 그거에 대한 보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자녀분을 출산하고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갑작스럽게? 아니에요. 저 결혼하기 전부터 영업을 했어요. 그럼 어차피 영업할 거면은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자 그거였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영업을 6개월 하고 관리직을 가려고 그랬어요.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시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급여가 괜찮은 거예요. 영업을 했는데?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너무 생각보다 은행원들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점심 시간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정말 일찍 가야 되고 평가 그런 준비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아서 하는, 저희 막 지금은 막 4시 끝나고 3시에 끝나면 다들 퇴근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요, 8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남아서 또 확인하고, 예금 만기되시는 분들 다시 정리해서 전화 돌려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많고, CS 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오히려 보험회사 입사하고서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자를 보험회사에서 이제 하려고 오셨는데 뭐 6개월 하라는 조건으로 했는데 영업이 또 솔솔찮게 잘 됐던 거고. 네, 생각보다 소득도 괜찮고 시간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영업으로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3년 정도 했나? 그 정도 했을 때 운이 좋게 또 관리자, 그 영업 TM 관리자로. TM 관리자를 하셨고. 네네네네. 그럼 처음에 대표님, 네. 처음에 보험에 대한 그 생각이 어땠어요? 은행원이었을 때. 사실은 편견이 좀 있죠. 다들 이제 보험 설계사 하면 험한 일이라고 생각도 하고, 여자가 하기에는 좀, 특히나 저희가 26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조금 편견이 좀 있고, 저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관리자를 얼른 해야겠다, 이제 사무직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TM 처음에는 설계사, 대면 설계사가 아니었다 보니까 TM이었으니까 조금 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TMR처럼 그냥 상담원 요런 거 생각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제가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 암 진단금이 나가고 뇌출혈 진단금이 나가고 사망 진단금이 나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작은 뭐 수술비는,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사실은 보험 가입을 잘 몰랐잖아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 그냥 하고 보험을 지급받는 경우가 사실은 크게 없었고, 그런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암이 걸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암 진단금이 막 4천만 원이 나가요. 2만 얼마 가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사실은 대단한 일이구나. 왜냐면 생계에 도움이 되는구나. 예. 그리고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느낌도 들고, 전화 왔을 때 서류 막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막 이런 것도 좀 그랬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암만 판매를 했으니까, 암만 팔고, TM이니까 단순하게 플랜만 짜져 있는 것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 게, 이제 대면 설계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되게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확 뭔가 된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쵸? 저는 딱 이거를 해야겠다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너무, 저는 그래서 대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TC 영업하는 데로 전향을 하면서. 지금 그럼 몇 년 차시죠? 저희 횟수로 19년이요. 20년은 세일즈 하신 거잖아요. 이제 보험 영업하면서 사실 그런 편견들도 있었는데, 편견은 우리가 막 깬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었을 거잖아요. 저희 동생이 1년 동안 보험 하나 가입도 안 해줬어. 친동생이요? 보험 물어보지, 자기한테 보험 얘기하지 말라고. 여동생이요? 네. 진짜? 대면 영업을 시작을 딱 했는데, TM은 DB를 주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주셔서 전화만 돌리면 되는 거였는데, 대면 영업을 딱 전향을 하면서 고객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제 다 TM 하셨던 영업 직원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딱 TM 관리자 하다가 저는 아예 설계사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냥 관리자로 입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설계사로 갔는데,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막 데이터를 내라고 하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실망감도 있었고, 왜냐면 동생을 하나 정도는 가입해 줄 줄 알았지.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계약을 하나도 처음엔 안 받았어요. 아니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저 암카페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쪽지를 보냈죠. 그래서 저 여기서 보험 게시물 하나 하고 싶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 제가 아는 걸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식인 답글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Q&A. 네네네네. 네, 거기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상 공부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알시던 고객님들이 지금도 고객님 계세요. 그래서 결혼도 하신 분도 계시고 애기 돌잔치 때도 가고 이제 상도 당하실 때도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이 넘은 고객님들이 발생을 하면서 대면 영업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동생분은 가입하셨어요? 아유, 네. 엄청 가입했어요. 동생 친구 소개도 되게 많이 해줘갖고, 동생 친구들하고도 다 이제 연이 돼서 다 고객이에요, 제 고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 네,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이제 금방 그만 둘. 네, 맞아요. 이제 1년 만에 가입을 했고요, 제 동생은. 실브부터 가입을 시작했고, 지금은 뭐 가족들 거, 시어머니, 사돈 어른들 다 가입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은 한 어느 정도까지 할 생각이세요? 저는 일단 결혼을 좀 늦게 한 데다가 아기들도 어려요. 그래서 애 다 키워놓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팔순 되시는 분들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 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원수사 지점에 보시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특화되어 있는 지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지겹다 했지만 보통은 이제 7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되면 어찌됐든 뭐 기량이 좀 딸리겠죠. 이렇게 뭐 전산도 네네네. 좀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저희보다 더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정도는 제가 하고 애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애 대학 보내고. 그러면 이 직업이라는 게 지금 아직도 70세까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80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네네네네네. 제 체력만 되면. 체력만 되면. 네. 여자로서 네. 직업으로는 정말 되게 나쁘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아이 잘 키우고 어찌됐든 내가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의 편견도 다 깰 수 있고, 몇만 원의 보험료가 몇천만 원이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저희 아빠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으셨고 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고마워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만약에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 저희 아빠 보험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단 자금을 챙겨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 일이 재밌고, 고객한테 예전에 비하면 되게 어찌됐든 전문가적인 느낌도 되게 요즘에는 많이 맞아요. 편견을 버려졌고, 거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과정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편견을 저희가 지금 많이 뚫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는 어찌됐든 저한테 보험 얘기, 뭐 병원, 어디 아프다 이런 전화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좀 좋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또 누군가는 보시고 또 생각이 한 분이라도 전환이 되면은 네. 또 대표님과 연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쵸.